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그 여자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그날부터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나는 서진 39. 남편 준호와 결혼한 지 10년.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다. 시아버지 박 회장은 지역에서 이름난 건설회사 회장님이셨다.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다. 하지만 그 존경 뒤에는 늘 시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 남편 사업 자금부터 집안일까지 시어머니는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말을 들었다. 내일부터 입주 도우미가 집으로 온다. 모두 그렇게 알아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말 한마디가 곧 우리의 삶을 뒤흔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입주 도우미가 바로 민서였다. 32살, 눈빛은 어린데 어딘가 요염하고 마치 방 안 공기를 흔드는 듯한 야한 분위기를 풍겼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안 일을 도와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서는 청소도 설거지도 빨래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저 시아버지 근처를 맴돌며 웃음과 아양만을 쏟아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시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음식을 하나하나 먹여주었다. 시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손길 하나, 미소 하나에 기분이 좋아지는 듯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에게 집중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부러 못 본 척했다. 눈을 피하며 민서와 시아버지 사이의 장면을 애써 외면했다. 그 선택이 집안의 긴장감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나와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민서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고 시어머니보다 더 집안의 안주인처럼 행동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집안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나의 불안과 긴장은 점점 커져만 갔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서는 점점 남편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남편 역시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하루는 샤워를 마치고 수건만 몸에 두른 채 거실로 나오기도 했다. 그 짧은 순간 남편은 눈을 떼지 못했고 민서는 그 순간조차 일부러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남편을 흔들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민서는 점점 행동을 과감하게 바꾸었다. 야한 원피스나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거실을 서성였고 남편이 있는 공간에서는 일부러 머리카락을 넘기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손끝이 닿는 거리에서 슬쩍 스치기도 하고 눈빛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며 남편의 시선을 유도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에도 민서는 남편과 작은 접촉을 만들고 서진이 건네려던 음식을 슬쩍 가로채며 남편에게 먼저 챙기는 행동까지 보였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다. 밤이 되면 서로의 눈빛이 더 오래 마주쳤다. 민서의 그런 시선을 남편은 피하지 못했다. 서진이 옆에 있어도 민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그 대담함이 더 큰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남편의 눈빛이 자꾸 흔들렸고 서진은 그 변화를 눈치채며 숨이 막힐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민서의 존재가 점점 남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가 거실 한켠에서 남편을 향해 웃음을 보내는 순간조차 서진은 자신이 점점 주변인이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나는 그 긴장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민서와 남편 준호는 거실에서 주방에서 점점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민서는 항상 남편 주변에서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로 시선을 끌었다. 손끝이 닿는 거리, 준호를 향하는 몸짓과 눈빛으로 이어지는 긴장감이 하루하루 남편을 흔들었다. 준호는 어느 순간부터 민서를 보며 미소 짓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그 미소에는 즐거움과 설렘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남편이 혼자 있는 서재로 들어왔다. 책장을 정리한다며 남편 가까이 서더니 숨죽인 웃음과 함께 몸을 조금씩 가까이 붙였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고 민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남편은
민서의 머리카락 향기에 잠시 숨을 멈추었다. 손끝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서진을 두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서진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숨을 죽이며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 속에서 민서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긴장한 숨결을 느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다. 민서는 남편이 책장을 정리하는 동안 살짝 몸을 기울이며 그의 시선을 끌었다.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흘리고 손끝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리며 남편의 눈길이 자신에게 머무르도록 만들었다. 준호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자꾸 시선을 떼지 못했고 순간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서진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 속에서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뒤엉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민서의 존재감과 대담함이 단순한 입주 도우미가 아니라 집안의 중심을 흔드는 존재임을 실감했다. 그날 밤 집안 공기는 민서와 남편의 은밀한 긴장감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서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숨죽이며 그 긴장된 순간을 견뎌야 했다. 민서와 준호의 거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눈빛과 제스처만으로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거실의 불빛 아래서 민서는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고 준호는 아무 저항도 없이 손을 내밀었다. 숨죽인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첫 접촉의 떨림과 불안, 서진과 집안의 눈치를 잠시 잊게 만드는 은밀한 쾌감이 섞였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이끌어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닫힌 문 뒤에서 들리는 숨소리, 조금씩 가까워지는 몸의 온기,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진은 다른 방에서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와 작은 몸짓, 민서와 남편의 은밀한 동작 하나하나가 가슴을 조여왔다. 분노, 배신감, 절망. 모든 감정이 뒤엉켜 터져 나올 듯 했지만 서진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민서와 준호의 은밀한 동행으로 완전히 장악당했다. 그들의 분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민서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민서와의 시간을 즐기며 만족스러워했지만 점점 준호와 민서 사이의 묘한 시선과 미묘한 긴장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시아버지는 민서와 준호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눈빛이 오가는 순간 손끝이 살짝 닿는 장면, 조금씩 몸이 가까워지는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는 민서와 준호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무것도 모른 척 웃으며 시아버지를 향했지만 시아버지의 예리한 눈길은 민서와 준호를 동시에 향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고 가슴 속에서 불안과 긴장이 몰려왔다. 민서에게 끌리면서도 시아버지의 의심을 피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 그를 더욱 흔들었다. 며칠 동안 준호와 민서는 시선을 피해 은밀하게 시간을 보냈다. 서재 안 거실 한켠 누구도 없는 순간을 틈타 그들은 가까이 서고 손을 잡으며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그날 밤 서재의 불빛 아래서 준호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까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서로를 향한 욕망이 조금씩 현실로 스며들었다. 준호는 죄책감과 흥분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민서의 눈빛과 손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민서는 낮은 웃음을 흘리며 그의 목덜미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를 감싸 안았다. 서재 안은 숨죽인 긴장감과 은밀한 쾌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순간 서재 문이 갑자기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두 사람은 서로를 떼고 얼어붙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민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냉정한 미소를 되찾으며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민서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 임신했어요. 시아버지와 준호는 동시에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두 남자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고 민서는 그 틈을 이용해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집안은 금기와 욕망, 배신으로 뒤엉킨 완전한 혼돈 상태가 되었고 모든 긴장과 갈등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시아버지는 민서와 함께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서진에게 막대한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다. 이제 너희는 내 집과 재산의 절반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은 이제 민서와 함께한다. 집안은 금기와 욕망, 배신으로 뒤엉킨 혼돈 속에 빠졌다. 준호는 민서에게 끌리면서도 아버지와 갈등하며 끝없는 질투와 혼란 속에 휘말렸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충격적이었다. 알고 보니 민서가 임신했다고 한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고 민서는 미리 시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집을 떠났다. 그녀의 교활함과 계산은 집안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 사라져 버렸다. 민서가 떠난 뒤 준호는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그동안 자신의 배신과 갈등 때문에 눈앞의 진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진에게 달려가 간절하게 말했다. 서진,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제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서진은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아이와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단단했다.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 씨, 난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나아가야 해요. 결국 서진은 준호와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뒤돌아본 집안은 금기와 배신, 욕망과 질투가 뒤엉킨 완전히 막장 그 자체였다. 민서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와 혼란은 오랫동안 집안을 지배했다.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진과 아이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길 위에 섰다. 과거의 배신과 상처는 결코 잊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오롯이 그들의 것이었다.